이번 시간에는 2, 3, 4차 함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목적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식을 좀 이쁘게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 계산량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수들 중에 가장 간단한 함수가 1차, 2차, 3차, 4차 아닙니까? 그죠? 이 순서로 간단하죠. 그래서 이 함수들은 실제로 수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질들이 있지만 실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알면은 도움이 되는, 그리고 너무 외우기 복잡한 것은 제가 뺐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우기도 많이 복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워두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는, 자,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요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을 알파로 할게요. 여기를 알파. 자, 그 다음 이 교점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점, A점과 B점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이 접선, 요 접선의 접점이 어느 값인가 하면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계산은, 이게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뭐 y는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고 풀어도 실제로 계산은 많이 복잡지는 않지만 사실은 얘를 평행이동을 하면 2차 함수 모양은 결국은 2차항 계수가 결정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차나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하고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가장 간단히 하려면 우리가 y는 fx를 ax제곱으로 놓고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 증명하는 것도 별로 복잡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요 a점 b점에서의 평균값의 정리가 성립하게 하는 요 C값, 그죠? 요 평균 변화율과 동일하게 되는 요 순간 변화율이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하게 되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건 필수입니다. 요렇게 되고요. 여기가 가운데 알파와 베타의 딱 중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A점에서의 접선을 긋고 B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교점도, 교점의 X좌표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넓이 관계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요 넓이. 자, 요 넓이 대 요 아래쪽 넓이 있죠. 자, 요 넓이. 자, 요 넓이. 요 넓이가 2대 1이 됩니다. 요 넓이가. 이게 2대 1이 돼요. 뭐 필수는 아닙니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S라면 여기도 넓이가 S고요. 2S라 할까요? 2S라 하면 이쪽 넓이도, 자, 이쪽 넓이도 2S가 나옵니다. 자, 요쪽 넓이도 2S가 나오고요. 그러면 요쪽 넓이는 뭐가 나옵니까? 요쪽과 요쪽도 넓이가 동일해요. 이렇게 딱 절반이 잘려서 S고요. 여기도 S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요 넓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S 대 요거 아래쪽 노란색, 요거 2S,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됩니까? 2대 1이 되겠죠. 2대 1 넓이 비율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참고로 자, 요 부분 넓이는 우리가 요 공식으로 풀 수 있죠.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필수입니다. 제가 필수인 거는 별표를 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일단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된다라는 거 이거 필수입니다.
뭐 2대1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뭐 안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넓이, 요 넓이 있죠. 요 넓이, 요 S의 넓이가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자, 이거 필수입니다. 자, 이거는 모든 그 적분 개념서에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것도 모든 개념서에 이거 증명하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넓이가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요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요 형태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얘를 보면은 요렇게 되죠. 얘를 보면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그럼 여기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지만 사실은 조금 더 알파 베타로 식을 세우면 a,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dx죠. 그러면 지금 기억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요게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고요. 요 윗것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0이 나옵니다. 아래 것도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 식의 값이 0이 나오죠. 그렇게 될 때, 요 공식이 뭐라고요?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나옵니다. 원래는 요 값은 6분의 마이너스 A, 자, 음수죠. 그죠? A가 양이면, 요 정적분하면 음수니까, 6분의 마이너스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인데, 우리가 이 넓이가 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적분 값을 구한다면 우리가 x축 아래쪽을 적분하면 음이고 x축 위쪽을 적분하면 양이다. 뭐 그런 것들은 살피면 부호가 여기가 음인지 양인지 정적분 값이 그거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죠? 그럼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거를 fx라 그러고요. 여기를 뭐라 할까요? 이 직선을 gx라 하면 사실 요 넓이는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에 있는 것을 빼야 되죠.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빼니까 gx 빼기 뭡니까? fx dx죠. 그러면 자, 이 형태죠. 여기가 몇 차입니까? 여기가 2차고요. 맞죠? fx가 2차니까 2차고 알파를 대입하면 g알파는 f알파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0되고 베타도 여기다 대입하면 0입니다. 그렇게 해서 6분의 이 a가 뭡니까? 이 식의 2차항 계수죠. gx 빼기 fx의 2차항 계수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인데 어차피 넓이니까 절대값 뭐 마이너스 a나 절대값 a나 동일하고요. 그렇게 해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쪽은 어떻습니까? 요쪽도 마찬가지로 이걸 fx라 하고요. 얘를 gx라 하면 뭡니까?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 자, 높은 거 있는 거 gx 빼기 뭐죠? fx dx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2차죠. a와 a-가 서로 다른 거니까요. 2차고 대입하면 0 되죠. g알파는 f알파는 동일하죠. 대입하면 0. 그러니까 무슨 공식을 쓸 수 있습니까?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을 쓸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 a 대신에 뭘 써야 되겠죠? 이 식의 2차항 계수니까 뺀 식의 2차항 계수니까 a 빼기 a-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여기가 세제곱인 것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2차를 적분하면 몇 차가 나옵니까? 3차가 나오니까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이해되시죠? 모든 개념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응용하면 자, 여기 3차 함수에서 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거죠. 자, 극대값 빼기 극소값 f알파 빼기 f베타죠. 맞나요? 극대값 빼기 극소값.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절대값, 자, f베타를 먼저 적을게요. f베타 빼기 f알파. 요렇게 써도 되고요. 자, 이거는 자, 절대값, 자, 적분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를 적분하면 fx 나오죠. fx에서 베타 넣은 거에서 알파 넣은 거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요게 몇 차입니까? 3차를 미분을 했으니까 요게 2차죠. 2차고 알파 대입하면 f 프라임 알파 제로죠. 대입하면 0. 자, 얘도 뭡니까? 대입하면 0. 그러니까 바로 이 공식이죠. 2차식인데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 그러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2세제곱이지 않습니까? 이 공식이요. 맞죠? 이때 A는 뭡니까? 이 P적분 함수, 우리가 적분하는 이 함수의 이 2차식의 개수가 A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fx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쓰면요.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자 이렇게 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f'x는 얼마입니까? 3a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자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자 6분의 자 요 2차 항의 개수 뭡니까? 3a죠. 3a. 그러니까 6분의 절대값 3a. 왜 3a인지 아시겠죠? a가 아닙니다. 이 f'x의 2차항 개수니까 fx의 3차항 개수가 a고요. f'x의 2차항 개수는 자 미분하면 3a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분의 3a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렇게 해서 6분의 3a라서 이게 2분의 a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외울 때 학생들이 2분의 a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원리를 생각해서 6분의 3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함수 성질은 다 했습니다. 2차 함수 성질은 가장 중요한 게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이 접선의 요 접점이 뭐라고요? 요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라는 겁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거고요. 그 다음에 6분의 2 공식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 둘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얘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의외로 생각보다 3차 함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여기가 왜 2분의 A라고요? 6분의 3a죠. 요 2차항 개수가 3a니까 그렇게 해서 2분의 절대값 a가 나온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3차 함수. 2차 함수는 잘 안 나오죠. 그죠? 잘 안 나오고 실제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3차, 4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3차 함수는 점대칭성이 있습니다. 요 점대칭성의 그것이 점대칭의 중심이 여기 변곡점이거든요. 이 변곡점은 수학 2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 미적분, 심화 미적분을 배우면 오목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뭡니까?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나요?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죠. 요까지 위로 볼록, 그 다음부터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이 지점은 우리가 실제로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요게 3차 y는 fx였으면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x축이면 f'이 0 되는 지점이 여기와 여기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요렇게 그려지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요. 자, 요 극대점에 x좌표를 베타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딱 가운데거든요. 가운데. 그럼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뭐 됩니까? 자, 여기가 y는 f'x죠. 맞죠?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해서 f'x를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계도 함수, 2번 미분하는 함수입니다. 2번 미분해서 뭐가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 그거를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f 더블 프라임 한번 미분하면 이 다시를 한번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f 더블 프라임이라 이거요. f 더블 프라임 x가 뭐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 맞죠?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이것은 만약에 수학2까지만 한다, 또는 문과학생이다, 아니면 지금 2학년이라서 수학2까지밖에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f"x는 0 되는 지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대칭성 때문에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을 하나 껐다고 하면, 자, 요 지점, 자, 요렇게 꺼서 생기는 이 넓이나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나 요 삼각형 넓이도 당연히 같을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요 놈에서의 요 만나는 요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요 접선의 기울기나 어떻습니까? 이 두 접선이 평행합니다. 왜?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변곡점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점대칭 된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비율을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3차 함수가 요렇게 있을 때 극대점을 지나도록 선을 긋습니다. 극대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극소점을 지나도록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그때 요 교점들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요 극점 여기 알파를 할까요? 그냥 요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쪼개면 네 등분으로 쪼개지죠. 여기는 변곡점입니다. 그때 이 길이 b가 다 동일합니다. 1대 1이 나와요. 비율이 1대 1대 1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수입니다. 가장 많이 써먹습니다. 이게 요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1대 1대 1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쓰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 x축이라고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게 x축이라고 해봅시다. 자, 얘를 x축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대 1대 1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를 자, 이 교점을 그냥 뭐 k 이렇게 두겠죠. 그러면 fx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fx는 자, x, k가 중근이죠. 자, 3차계수는 a를 적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a, x 빼기 k의 제곱. 자, 이렇게 적을겠지만 우리가 1대 1대 1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k로 안 적겠죠. k로 안 적고 만약에 이렇게 적은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극대점 x좌표를 구하게 되면 분수가 나오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분수, 여기가 사실 요거대로, 그래서 이걸 모른다면 이렇게 하겠죠. f'x를 미분해가지고, 자, 미분해서 얘가 뭐 되는 거, 0 되는 지점을 찾아서 여기 이렇게 찾겠죠. 그럼 이게 분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대 1대 1 아는 사람은 식도 여기를 k로 적지 않고요. 여기를 얼마로 적을까요? 여기를 처음부터 3k라 적겠죠. 그럼 여기가 변곡점은 2k고요. 여기가 뭐가 될까요? k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도 이렇게 적습니다. fx는 a x 빼기 3k의 제곱.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적으면 분수식이 안 나오고 계산상 조금 깔끔하고요. 그리고 극대가 되는 점에 x좌표도 바로 순식간에 k라는 거 미분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죠. 자, 이 증명은 그냥 이렇게 해서 k에서 미분계수가 0임을 증명하면 이건 그냥 증명이 되죠. 맞죠? 예, 그 정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미분해서 여기 K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 되는지 직접 미분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X축이 여기였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였다. X축이 여기였고, 자, 여기가 Y축이었다. 여기가 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적습니까? 이 지점을 뭐로 적습니까? 3K.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0과 3K인데 0이 중근이죠. 그럼 fx는 ax제곱 뭐라 적으면 됩니까? x 빼기 k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리고 극소점의 좌표가 여기가 2K가 되겠죠.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1대1대1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대1대1, 1대1대1. 요거는 반드시 필수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써먹습니다. 오늘 하는 비율 문제 중에서는 비율 정리된 것 중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접선을 이게 어차피 접선이지 않습니까? 접선을 X축에 평행하게 긋지 않고 요렇게 기울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기울기가 0 아닌 형태로 요렇게 그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게 1대1대1대1이 됩니다. 1대1대1대1 되겠죠. 그러면 요게 1대1대1이 되면 사실은 요 길이 B 있죠. 자,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볼게요. 자,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1대1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1대1이면 여기도 1대1 되죠. 맞죠? 요 삼각형들이 다 닮음이지 않습니까? 1대1대1대1이면 자, 위쪽이 1대1대1대1 되면 여기도 1대1대1대1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다 등차수열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다 커지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많이 써먹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 여기 B가 1대 루트 3 나옵니다.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변곡점을 지나도록 선을 긋습니다. 이 변곡점을 지나는 이 선을 그었을 때 자, 요게 1대 얼마라는 겁니까? 여기가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까지. 자, 여기는 뭐였습니까? 1대 2였죠. 요거는 이 점입니다. 그게 아니라 변곡점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요 교점이 1대 루트 3. 이거는 접선을 그은 거고요. 접선을 그으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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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지금은 변곡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선을 그으면 1대 루트 3. 여기도 1대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루트 3. 2보다는 좀 작죠. 그죠? 여기가 2니까 1대 2인데 그보다는 좀 짧게 루트 3. 1대 루트 3.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언제 써먹냐? 우리가 얘가 이제 그 y축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게 원점이었다. 원점이었으면 자, 요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3차함수가 있다. 기함수였다라고 해볼게요. 기함수였으면 여기를 적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마이너스 A로 적는 게 아니고 여기를 처음부터 0 적고 이 X절편을 루트 3알파로 적는 겁니다. 루트 3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알파. 그러면 이 극대와 극소가 되는 지점의 X좌표가 알파 이렇게 깔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하진 않고요. 1대 1대 1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것은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실제로 그냥 식 세워서 미분해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자, 얘도 제가 이따가 암기하는 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냥 1대 루트 3이라고 최대한 눈에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그러면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3번 이 증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길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알려뒀죠. 요 증명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궁금하신 분은 자, 여기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 무리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뭔가 하면 요 선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에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입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점이 뭐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곡점 구하고 요 점에 변곡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접선을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뚫접 형태입니다. 뚫으면서 접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예를 들어서 알파였다고 하면 fx랑 그 다음에 이 접선을 연립하게 되면 이 x는 알파가 3중근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fx 빼기 자, 이 변곡 접선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면 빼기 자, mx 더하기 n은 이렇게 나오겠죠. 3장 계수 a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 fx와 y는 mx 더하기 n이 x는 알파에서 3중근을 가지면서 만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건 참고적이고요. 자, 요때 자,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어서 자, 여기서 변곡점의 접선보다는 위쪽, 이 3차 함수보다는 아래쪽, 여기는 3개가 나옵니다. 자, 왜 3개인가 볼까요? 여기서 접선을 그은다면 자,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죠. 이쪽으로 하나 그어지고 자,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자, 요렇게 그을 수 있으니까 몇 개 나오나요? 하나, 둘, 3개 나오죠. 자, 이해되시죠? 3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자, 이쪽에서는 요렇게 걷는 접선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이렇게 걷는 접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쪽으로는 접선이 안 그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대칭적으로 한 개고요. 여기 3개니까 여기 대칭적으로 3개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끄면 어떻게 3개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맞죠? 그렇게 해서 3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기 한 개, 3개는 설명했고요. 자, 이쪽 이 fx 위의 점, fx 위의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곡선 위의 점에서는 자, 자기 자체적으로 요거 접선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걷는 접선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접선이 나와서 그래서 접선이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와요. 이 fx 위의 점에서는 2개가 나옵니다. 다 2개인데 딱 요 점 변곡점 에서는 하나가 나와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자, 일단 여기를 먼저 볼까요? 여기가 2개인 이유는 자, 여기서 자, 요거 변곡 접선 요거 자체적으로 하나 이 선 자체가 접선이거든요. 요 접선 하나 만약에 요 점이었으면 자, 요쪽으로 끊는 접선 하나 그렇게 해서 몇 개 나오나요? 2개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2개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변곡점 자체에서는 요 접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어떻게 접선이 안 그어져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필수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생각해보면 자, fx를 그리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변곡점의 접선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어서 자, 여기에서는 3개 자, 이쪽 오목한 지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1개 변곡점에서의 접선 위의 점이거나 fx 위의 점이면 기본적으로 2개. 그런데 요 변곡점에서는 하나.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 풀다 보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을 하는 게 계산을 상당히 절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3차 함수가 fx가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fx가 ax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였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직선 이 L1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자,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알파에서 중근 같죠. 그리고 베타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교점 이 알파가 뭡니까? 중근입니다. 그러면 이 세 근의 합 알파1 더하기 알파1 알파1은 2번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중근이라서 그렇습니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mn에 관계없죠. 왜냐하면 세 근의 합은 3차항 계수분의 2차항 계수인데 mn이 이 3차와 2차항 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알파1 더하기 알파1 더하기 베타1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우리가 이 접점의 좌표를 알고
이렇게 접할 때 접점의 좌표 이외의 다른 지점, 요 베타1의 좌표를 이렇게 빠르게 구하는 겁니다. 접선을 구해서 두 개 연립해서 조립제법 써가지고 이 베타1을 찾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L2가 이렇게 접한다면 베타2가 중근이죠. 그러니까 알파2 더하기 베타2 더하기 베타2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4차 같은 경우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하면 뭐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서는 뭡니까? P가 3중근이죠. 자, 이런 식으로 뚫점 나오면 3중근입니다. 3중근의 변곡접선, 변곡점에서의 접선 3중근. 그리고 뭐 여기는 그냥 근. 그러면 이 4개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뭐 그런 거에서 4차에서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은 이 3차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필요할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계산량을 줄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4차 함수 비율 관계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1대 3인데 4차니까 이렇게 외울까요? 1대 3 하셔도 되고요. 1대 4차니까 4. 1대 4. 그죠? 위에서도 우리 이렇게 했죠. 1대 루트 2. 항상 동일점에서 같지 않습니까? 어디 갔나요? 자, 여기에서도 동일 지점에서 1대 루트 3 이렇게 갔으니까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뭐 1대 3 1대 3도 괜찮지만 외우기 나름입니다. 1대 4도 괜찮은 것 같아요. 1대 4 되겠죠? 아니면 3중근이니까 1대 여기 3중근이죠? 1대 3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1대 4로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겁니다. 여기서 여기 극대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4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나오면 이런 성질들이 전혀 없어요. 성질들이 없는데 딱 이렇게 두 극소점의 극소값이 서로 동일할 때 그때만 이런 게 성립해요. 요거는 그래서 요때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대 루트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x절편을 얼마로 둘 수 있다고요? 이와 같이 여기 그림에서는 자 P로 두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P고 만약에 이게 분수가 싫다면 여기를 처음부터 얼마로 두면 됩니까? 루트 2P로 두면 여기가 P가 되겠죠. 여기가 요점의 좌표가 P 여기는 뭡니까? K라 할까요? K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2K 1대 루트 2 이해되시겠죠? 뭐 요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요걸 외울 때 요렇게 외우면 조금 외우기가 낫습니다. 일단 밑에 거 설명을 하고 갈까요? 밑에 거 설명하고 외우는 건 이따 할게요. 자, 이것을 기울여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것이 1대 얼마가 나오나 하면 1대 루트 2가 나와요. 1대 루트 2 맞죠? 1대 루트 2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요렇게 내리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면 요렇게 그으면 여기가 1대 루트 2니까 요것도 1대 루트 2가 나오죠. 1대 이 전체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맞죠? 마찬가지죠? 1대 전체 루트 2 1대 1대 자 1대 1대 루트 2대 루트 2대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신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요것도 필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 3차에서는 몇 대 몇으로 배웠나요? 3차에서는 1대 루트 3으로 배웠죠. 3차에서는 1대 루트 3이죠. 여기가 요 극점까지가 1대 그 다음 만나는 거 루트 3 맞죠? 1대 루트 3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요렇게 외우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가 요렇게 있고요.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 3차 함수가 있고요. 4차 함수
4차 함수는 여기 딱 대칭되는 이 함수만 됩니다. 극소점이 서로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만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한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죠. 여기는 변곡점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 점 대칭에 하여튼 가운데서 선을 긋는 겁니다. 자 요렇게 그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1대1이죠. 요 1대1이니까 1대 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1대2죠. 2를 루트 4로 외웁니다. 1대 루트 4. 그렇게 보시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1대 얼마입니까? 루트 3. 이게 왜 루트 3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차수가 커질수록 얘가 급격히 올라가죠. 이게 급격히 올라갑니다. 급격히 올라가니까 1대 4까지가 안 되고 더 급격히 올라가서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 여기가 1대 얼마입니까? 이 전체 1대 이 전체가 루트 3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해되시죠? 요 변곡점 지나서 이렇게 꺼야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4차니까 더 급격히 올라가겠죠. 3차보다. 그렇게 해서 얘보다 줄어들어서 1대 이 전체 얼마? 루트 2. 조금 외우기가 나은가요? 2차면 1대 루트 4, 3차면 1대 루트 3, 4차면 1대 루트 2.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지금 사실은 엄청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1대 1대1. 요것만 확실히 기억하고요. 자, 2차에서는 자, 요 평균값 정리가 성립되게 하는 요 C 값이 뭐라고요? 요 가운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6분의 공식. 1대 1대1 6분의 요 가운데 뭐 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한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1대 루트 4, 1대 루트 3, 1대 루트 2. 자, 이해되시죠? 자, 요것도 1대 4, 1대 4, 아니면 4차니까 1대 4? 별론가요? 1대 3, 3중근이니까 1대 3. 여기 나은가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럼 4차 함수 비율 관계는 요거로 끝이고요. 더 있습니다. 사실은 4차 함수 성질들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는 다 포기하고 요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 이거는 아까 했죠. 요 넓이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필수입니다. 필수.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1대 1대 1이랑 아까 그 3차에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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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거랑 여기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사이 조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딴 거는 못 외우더라도 이번 시간에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얘를 외우지 않으면 계산량이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차 여기가 알파라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 할게요. 그래서 3차 문제가 y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 넓이 자 하나가 근이고 나머지 하나가 중근돼야 됩니다. 그때만 얘가 쓰입니다. 일반적인 3차 다른 공식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못 외웁니다. 다른 공식은 그냥 실제로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해야 되면 실제로 3차 관련해서 넓이 구하는 것은 그냥 정적분을 실제로 합니다. 실제 계산해서 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는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6분의 A, 여기가 6분의 A였는데 여기는 12분의 A입니다. 요거 12분의 A, 3차 적분했으니까 몇 차입니까? 4차.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요거는 2차 적분하니까 몇 차? 3차.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자,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알파2부터 베타2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 중근, 여기가 중근, 여기 근 하나. 맞죠? 그럼 요 넓이도 바로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나와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시겠죠? 요게 이렇게 된 겁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A. 자, 이쪽 식을 적으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 dx죠.
그럼 여기가 3차고 대입하면 제로, 대입하면 제로인데 하나는 근이고 나머지 하나는 중근될 때 이 12분의 a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서 인테그랄 알파2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알파2부터 베타2까지. 자, 이 위에 있는 거 fx 빼기 뭐죠? 요 직선 L2 dx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3차고 얘 대입하면 제로고 얘 대입하면 제로고 이 베타2가 이 식이 0되게 하면서 중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3차고 하나가 근 하나가 중근일 때 얘 공식 쓰는 겁니다. 이게 3차고 알파2 대입하면 제로 되죠. 이 L2를 뭐 제가 그냥 L2로 적었지만 사실은 뭐 1차식이겠죠. 그럼 어차피 3차 빼기 1차니까 이것도 3차씩 나옵니다. 그럼 베타2가 중근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넓이도 6분의 요 공식을 쓰는 12분의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4차는 오직 요때만 됩니다.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 둘 다 뭐일 때? 중근 델타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5승. 잘 안 외워지죠? 6, 12, 30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는 알파 베타가 다 중근일 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알파 베타고 A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 이런 형태. 4차고 중근 대입하면 제로 대입하면 제로. 중근일 때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4차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됐을 때 요런 거. 여기 알파가 중근 베타가 중근. 요 넓이를 구할 때 얘를 쓰면 되는 겁니다.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5승 요런 거 쓰면 되죠. 자, 대부분의 책에서 개념서에도 대부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 원리 같은 그런 책에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개념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fx가 ax n승인데 자 여기가 0입니다. 자, 원점. 자,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원점. 자, 우리가 여기 짝수차면 요런 모양이 되고 홀수차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홀수차면 자 위에 거 또는 저 아래쪽 짝수차든 홀수차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가 n 빼기 1 대 n이 나와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 y는 x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을 그으면 요 접점과 요 x절편은 몇 대 몇? 1대 1이 나오는 겁니다. 2차니까 n 빼기 1이니까 1대 1 나오죠. 3차면요. 2대 1. 왜 3차면 이것도 기억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가볼게요. 3차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끄면 이게 2차보다 더 급격히 서 있죠. 더 급격하니까 더 어느 쪽으로 이쪽이 더 길어지겠죠. 이게 기울기가 더 이게 커져야 되니까요. 맞죠? 그러면 y는 x 세제곱이면 여기는 몇 대 몇? 2대 1입니다. 합해서 3 나오게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1, 1 해서 2, 2대 1 되는 겁니다. 4차면 3대 1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필수 아닙니다. 실제로 뭐 계산해보면 금방 나올 수 있고요. 요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요렇게 뭐 보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 문제가 등비수열 관련해 가지고 점화식 형태로 조금 이 수열 파트에서 문제가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문제가요. 그 다음에 요거 y는 ax n승. 자, 요것도 n이 짝이든 홀수든 간에 동일합니다. 지금과 같죠. 그래서 여기 넓이 b가 n 대 1입니다. 넓이 b가 n 대 1.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적분하면 되죠. 요 넓이 구하고 이 사각형에서 요거 빼면 이쪽 넓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n 대 1.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참고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S1과 S2의 넓이가 같으려면 자, 이쪽이 더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써 있으니까 이쪽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니까 요쪽이 조금만 하더라도 이 넓이가 서로 같을 겁니다. 여기는 완만하게 이렇게 X축에 많이 붙어 있고 이건 X축에서 이게 높지 않습니까? 이 높이가요. 그러니까 2차 함수면 2대 1이면 됩니다. 2대 1 비율. 그리고 직선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L1 대 L2가 2대 1이면 S1과 S2의 넓이가 같습니다. 자, S1, S2 넓이가 같으려면 2대 1이면 됩니다. 자, 2대 1. 자, 됐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증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별로 복잡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걸 y는 x제곱으로 놓고요. 요거 x축 뭐 요렇게 해서 적당한 수 넣어서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면 여기가 3대1 돼요. 2차 함수가 2대1 됐죠. 여기가 S1과 S2가 같아지려면 자, 3차 함수가 더 급격히 올라가는 거니까 얘보다 요 간격 L2 간격이 더 좁아도 이 넓이가 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대1이었는데 여기는 뭡니까? 3대1 더 좁아도 됩니다. 3대1이면 이 넓이가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필수 아닙니다. 필수 아니고요. 필수 아니고 필수 아니고 자, 여기 요 정도까지는 필수로 외웁시다. 생각보다 꽤 나옵니다. 이 넓이 구하는 게. 그래서 반드시 필수고요. 자, 요 정도까지는 좀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외우고 다녀요. 보통 요까지 같이 외웁니다. 6, 12, 30 이렇게 6, 12, 30 자꾸 이게 입에 붙여서 외우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6, 12, 30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어떻게 외우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2차면 1대 2죠. 동일하니까 요 길이가 1대 2인데 1대 루트 4 요거는 1대 루트 3 요거는 자 여기 극점까지가 1대 자, 요 만나는 교점까지 1대 루트 2 자 이 차수가 커질수록 더 급격히 올라가니까 요쪽이 좁아지죠. 그죠? 요쪽 간격이 좁아집니다. 1대 루트 4였다가 이 길이가 같다가 더 좁아져서 1대 루트 3, 1대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1대 루트 2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게 더 중요합니다. 자, 요것과 자, 요 직선 AB에서 평균값 정리가 성립되게 하는 요 C값 여기가 딱 가운데입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요 가운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요렇게 됐을 때요. 자, 요거 요 점에 요 직선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되는 이 접선을 그으면 요 접점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됐죠? 꼭 2차 함수에서 요거랑 비슷하네요. 2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되면 요 접선 동일하게 되는 게 여기 알파와 베타의 어디입니까? 요 가운데죠? 여기 알파고 베타면 여기가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동일하게 되려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자, 됐죠?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외울 건 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1대 1대1입니다. 1대 1대1 6분의 공식.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율 관계 됐죠? 자, 이것도 다 6분의 공식으로 여기서는 다만 뺀 식의 2차 함계수니까 a 빼기 a-가 돼야 됩니다. 6분의 a 빼기 a- 베타 빼기 알파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극대 극소의 차가 얘를 활용해서 하면 2분의 a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있어야 되고 그죠? 여기 설명해뒀죠? f 알파 빼기 f 베타인데 요거는 f 프라임 x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면 f 베타 빼기 f 알파 나오죠? 맞죠? 그렇게 해서 요 2차항의 개수를 적어야 되니까 6분의 3a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 필수입니다.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 자, 요거 필수고요. 자,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